네, 국회가 잠시 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후의 상황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국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이 정치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이제 오찬을 하기로 어제 오후에 공지가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아마 최고위를 거친 뒤에 이제 불참을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오늘 2시부터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불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인데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래서 단독 개최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인데 오전상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행동과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아니 일반인들도 약속 1시간 전에 약속을 파기하면 그건 대단한 무례한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 대통령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그리고 여야 함께 대표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걸 1시간 전에 파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 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그걸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면 승낙을 할 때는 왜 본인이 승낙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가지 말하면 안 가는 겁니까? 그럼 승낙하기 전에 최고위를 했었어야죠.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미리 최고위에서 의견 다 듣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본인이 전화 받고는 하겠다고 만나겠다고 해놓고 다 계획 잡고 아니 대통령의 일정이 그렇게 막 확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바쁜 일정 속에 촘촘하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 시간 비워놓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만난다고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언론에 다 보도된 뒤에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약속도 막 함부로 취소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당의 대표로서 저런 자리에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그냥 이렇게 무산시켜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국회에 오지 않는 건 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의원들 세비 다 받잖아요. 아니 반대를 하더라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에 와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자기들 기분 나쁜 출석 안 하고 이런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세비도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진 비서관도 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일 좀 하세요 일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국민들에게 절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장성호 위원장님 오늘 전격적으로 불참을 선언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초에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 때 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야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들의 건의를 받고 이제 돌연 취소를 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회담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을 할 때 물론 민주당도 여기에 가서 합세할 수가 있어서 3자 회동이 지금 이제 성사가 될 뻔했는데 명분이 약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이라는 것이 당 대표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거치면서 최고위원들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명천 갈등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갈등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했는데 거기에 둘러리 서로 왜 가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헌재소법 개정안을 해서 사심제를 사실상 하면서 사법적인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법 파괴적인 그런 것들을 법사위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했죠. 어제 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왜 가서 만나냐. 일단은 여당과 야당의 대화, 협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강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야당 대표가 가서 둘러리를 쓸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리스닝, 듣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국민의 반대를 해도 필리버스터 통해서 민주당은 다 지금까지 통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것은 대화 민주당 것이 아니고 국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각각 협의를 하는 대화 타협 그리고 협의의 정신이 살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끌어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국회에서 실컷 당하고 예.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가서 밥만 먹는 예. 그런 것들은 야당을 대우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오차는 이제 무산이 됐고 오후에 열릴 예정인 이제 국회 본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에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죠. 이것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됐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도 이제 위헌 소지가 있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이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개정안인데 야당은 사실상 사심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반대하고 있고 대법원도 입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는 또 찬성하는 그런 이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헌법 사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 헌법재판소법의 제68조인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나 또는 불행사,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헌법 소원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법원 판결만 제외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행사되거나 불행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기본권 자체가 침해됐을 경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데 제외한 것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걸 풀어주자는 거예요. 왜 법원의 판단만 제외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어디 가서 그럼 호소를 하냐고요. 대법원에서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 김건희 씨뿐만입니까? 그 김혜성 씨 이런 분들도 무죄가 나오고 뭐 관련된 분들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물론 뭐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하고 정말 상식과 법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굳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에 사법부의 판결이 판사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건 최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법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났는데 그게 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법원 판단 외에 다른 것은 다 허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그건 되는데 왜 법원의 판단은 안 되죠? 법원이 무슨 신성시 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판사도 개인적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오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 이게 재판소원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헌법적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뭐 이제 본회의까지 계속 이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힘과 협상하고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겠지만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고 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 부위원장은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헌법적인 그런 질서 그리고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면은 최고의 재판부는 대법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후에 87년도인가요? 하여튼 그때 개정할 때 추가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냐면 헌법 기본권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회가 다원화 사회로 흐르면서 각각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각 목사님들이 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런 재량권은 법원에 준 겁니다. 헌법에서는. 다만 그것을 법원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정말 기본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 헌법 조항에 대해서 해석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하라는 것이지 개별 재판에 대해서 헌법에 가서 사심제를 하라? 그러는 것은
전 국민을 소송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만약에 국가와 내가 상대를 해서 소송을 했을 때 국가는 무조건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러면 국민은 돈이 없고 국가는 국민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약자를 위해서는 3심 제도가 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헌법을 만들 당시에도 네. 3심까지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3심까지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거의 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민사적인 것도 있지만 형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은 대법원에 가서도 어떤 피의자가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그러면 다시 대법원에서 만약에 국가가 졌다면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다시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판 비용과 시간 이런 걸 봤을 때는 전 국민의 어떤 사법적인 이런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그리고 재정적인 거 시간적인 거, 그리고 구조적인 거, 그리고 한 개인으로 말하면 인격적인 것까지 말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소원 허용법 야당과 대법원이 이제 크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처리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6.3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누가 될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했습니다. 호남 출신이고 아마 이제 외연 확장 이제 그 의지를 보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장동혁 대표는 통합과 도전을 상징한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마 전국위가 조금 전부터 이제 열리고 있어서 최종 그 통과가 됐는지는 좀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단체장 공천은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이 부분의 또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정현 그 전 대표의 임명 그 두 가지 좀 의견을 좀 주시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 TK나 PK 대구 경북이라든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당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정현 당 대표가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할 때도 호남 당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왔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뭐 대선 후보를 보면은 뭐 경상도 이재명 대통령도 뭐 TK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 대표는 충청도고 그리고 본거지는 대구 경북 경상도고 그리고 호남의 어떤 이 공천위원장 전 대표를 여기만 통합과 도전. 이것은 통합이라는 것은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적 포스트를 보면은 당대표 출신이고 상당히 그 험지에 가서 전라도에 가서 총선 출마를 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싸움을 이어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또 친밀감도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자금의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적인 그런 것들을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쇄신하고 밀고 나갈 그런 카드로 일단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당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봅니다. 당헌당규 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처리가 될까요? 당헌당규 개정은 뭐 통상 당헌투표라든가 당헌당규 개정 상임 전국위를 하면 최고위에서 추인을 하는 그리고 당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를 하면 거의 뭐 100% 저는 뭐 통과되리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도 보면은 소장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소장파에서는 이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당이라는 것이 중앙당 공관위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각 시도당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당이면 서울시 뭐 48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상적으로 대표하는 서울시당의 공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기초의원, 그리고 시의원, 그다음에 구청장. 예. 여기까지 거기에서 공관위에서 구성을 해서 중앙 최고위원을 올려서 거기서 의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 지금 이것을 보면은 송파 같은 경우가 50만이 넘지 않습니까? 유권자가. 배현진 의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추천한 게, 예. 50만이 넘는 지역은 예. 중앙당 공관위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중앙당에서 공천을 시당을 통과해서 시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당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시당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제 가서 그렇죠. 이제 공천을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 요거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정현 전 대표 네. 내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봤어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이정현 전 대표가 공관위원장 된 게 특별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호남 출신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행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이분을 끌어들여서 공관위원장 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은 키우려고 한 것 같고요. 호남 출신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이분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나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상당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일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 자체가 공관위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물론 이분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그러나 이분이 공천 과정에서 정말로 통합적인 어떤 공천을 하는지 아니면 장동혁 지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친한계를 완전히 다 몰아내고 네. 본인의 색깔이 맞는 사람들을 공천할지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단순히 이게 호남 출신이니까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단체장 공천을 예. 중앙당에서 하겠다. 왜 그러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그립감을 더 세게 갖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당에서 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원래 하던 걸, 지역위원장이 하던 거를 다 뺏어와서 중앙당에서 하겠다. 이 말은 지금 보면 친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분열이 되고 있잖아요. 갈등도 생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거는 장동혁 체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개파 갈등도 여전한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유튜버죠.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의결한 다음 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제 배현진 의원을 소환해서 징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인데 당내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이제 정치학자인데 한국 정치에서 이제 개파 보수주의가 사실은 타파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다 개파 보수주의화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의 내용으로 비춰지고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당위원장이라는 어떤 당직입니다. 예. 저도 이제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라는 이런 당직을 맡고 있었고 당협위원장도 했었고 그런 당직을 맡는 것은 그것은 사적인 당직이 아니고 네.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개파에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추정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파, 과거로 말하면 YSDJ, 김영삼, 김대중,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보수로 얘기하면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정권 교체 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두 번 다 대통령이 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파 정치의 이제 폐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친한계와 예. 친윤계 이런 것들도 개파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개파를 어떤 당직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지금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배현진 시당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네. 그것은 1월 달에 신년 할애회에서도 그것을 시당위원장으로서 그것에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당이 정상화되려면 개파적인 것을 떠나서 네. 일단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윤리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고성국 씨도 마찬가지로 이미 탈당 권유를 했지만 이것은
당의 최고위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괜히 이런 걸 가지고 당의 최고위가 할 사안입니다. 저는. 네. 근데 징계 결정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 최고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그냥 보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 보류를 하면 그냥 갈 것이고 네, 배현진 의원 같은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수위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든 언론을 통해서 하든 상당히 강도가 셌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윤리위에서는 어느 정도 처분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예. 뭐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제 계속 분열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화합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장 교수님 얘기하신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그걸 예를 들면 고성국 씨는 징계를 안 하고 배현진 의원만 징계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친한계 다 몰아내겠다고 해서 장동익 대표 측에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 연속성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고성국 씨가 했던 발언도 분명히 당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거죠. 전두환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다시 붙이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두 분은 내란을 일으켰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사진을 다시 당에 걸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당을 더 쪼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후 국회 본회의 상황도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